빌라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빌라를 사면 안 된다. 새 빌라를 살까요? 낡은 빌라를 살까요? 무려 4평 차이 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게 더 높았습니다. 개발지 지정된 곳에 한 채를 살 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정말 여러 채를 사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땅이 몇 평이에요만 따지는 분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 부자농법 클래스는 야외 촬영입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신축 빌라 옥상 루프탑에 나와 있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아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용산공원 뷰고요. 제 뒤에는 남산이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찍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빌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빌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빌라가 오르고 있고, 그러면 어떤 빌라를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빌라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최대한 확실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누르셨다면 시작해 보시죠. 네, 빌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된다, 그를 왜 사냐, 사면 떨어진다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원인은 어디서 온 거냐라면 이제 과거에 사실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이 빌라를 사면 가격이 여지없이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최근에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인식이 2000년도 초에 서울 빌라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90년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보면 유튜브에도 빌라를 사면 큰일 난다, 망한다, 사면 안 된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첫째,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선입관에 젖어든 이야기들을 듣고, 빌라 사면 안 돼, 나는 몰라, 그런 건 절대 안 돼, 이런 건데, 대부분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았다는 건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빌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빌라 사면 안 돼, 망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빌라 사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빌라를 도대체 몇 번이나 사보셨는지, 거의 안 사봤거나 한 번 본인이 잘못 샀었거나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서 하는 얘기다. 이 부분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른다면, 또 경험치가 없다라면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좀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마포를 한번 예를 들까요? 마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경험치, 또 재개발이 돈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이런 판단력이 다른 지역 분들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포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마포에 상당히 많은 재개발들이 있었던 걸 눈으로 봐왔고, 그 많은 재개발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신 거예요. 얘기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투자를 해봤던 마포 아현동이든 연미동이든 어디든 간에, 공덕이든 간에, 아니면 최소한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 동네가 재개발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저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구나, 쓱 알아보니까 아이고 조합원 분들이 많이 버셨구나 등등등. 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지식이 쌓여진 것이죠. 또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지역 분들보다도 재건축에 대해서만큼은 경험치가 엄청나시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의 지천에 널렸던 게 재건축이었고, 그 재건축이 저렇게
과정은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아파트가 들었으니 조합원들이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청약통장자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층을 저렴하게 가져가는구나. 이걸 눈으로 봤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 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이고, 강북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제 생각에는 마포에 계신 분들이 그 어느 지역 분들보다 이 마포와 용산에 계신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 빌라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선입견이 대단히 낮다. 이 부분을 저는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선입견을 부수고 한번 백지 상태에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마음 열고 좀 받아들이신다면은 한번 좋은 공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소액밖에 없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빌라의 어떤 그 인식을 제가 이제 바꾸기 시작했던 것은 저도 2002년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용산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 재개발의 신이라고 불렸던 분을 제가 열정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정말 재개발 너무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분이셨고, 용산, 옥수동, 성수동에서 그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었고, 그분 때문에 서울시 정비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이 재개발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는 인식을 바꿨던 게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 이 빌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저의 경우에는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때가 저는 그때 전후의 어떤 빌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면 2002년도 이전, 예를 들면은 90년대 후반이나 중반, 그때는 왜 빌라가 안 올랐고, 2002년도 이후에 서울에 있는 이런 빌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는지, 일종의 어떤 투자로 봐도 되는 그런 상품이 됐는지 우리가 그 이유부터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빌라와 지금 현재의 빌라의 어떤 차이점은 크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빌라에 대해서 이 투자가 된다, 돈이 된다라는 어떤 그 계기는 뭐겠습니까?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2002년도가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었고, 서울시가 그런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항상 반복되는 그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 또 인천,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까지 가세하면서 거의 전국적으로 이 노후주택가에 대한 그 재개발 구역 지정 발표, 이런 기본계획 발표, 이런 것들이 뒤따르면서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수요층 자체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런 일조한 부분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뭐냐면은 과거의 빌라와 서울의 지금 현재의 빌라가 다른 이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독주택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빌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독주택이 왜 나오냐. 과거든 현재든 빌라를 지으려면 방식은 똑같아요. 맨 땅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빼곡한 집들 지금 보세요. 여기 나대지가 아예 안 보입니다. 빈 땅이 없어요. 나대지가 없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빌라를 지으려면 똑같아요. 방식은 단독주택을 사서 철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터를 다진 다음에 그 터에다가 빌라를 짓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방식이 동일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는 첫째, 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흔했습니다. 서울의 주거 유형이 세 가지예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세 가지가 있다면은,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 중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낮아진 상태예요. 반면에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아진 상태고요. 빌라는 거의 그 비중 그대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독주택이라는 거에 어떤 그 비중이 멸시되고 되고 철거되면서 서울에 많이 남지 않게 됐고, 이렇게 단독주택이 귀해지다 보니 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단독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즉,
빌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석인 이 단독주택이 멸실과 철거를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줄어들다 보니 희소해졌고, 희소해지다 보니 값이 뛰었고, 단독주택 값이 뛰면 어떻게 되죠? 빌라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땅, 단독주택 가격이 뛰게 되니 빌라 공급 원가도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최근에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현상이 무려 20년이나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20년 훨씬 전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짓기도 하죠. 짓기도 합니다. 거의 어디다 짓죠? 뭐 평창동, 성북동, 부암동, 구기동, 여기 뭐 용산 일부 지역들 정도 이렇게 단독주택을 짓지.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단독주택 짓는 현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하나를 지을 때 또 철거량은 어떻죠? 10채를 부숩니다. 이래버리니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이 줄어드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빌라가 안 오르던 시절과 지금 현 시점을 비교한다면은 뭐 아예 근본적인 지금 설명드린 이런 원인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이해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를 사더라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만 사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비유를 들면은, 아파트를 살 거라면 강남에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만 사야 된다. 이 말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재개발로 지정된 빌라가 안전하죠. 왜냐하면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확실히 진행될 거니까요. 뭐 도중에 뭐 조합장이 바뀌고 뭐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좀 쓰더라도 구역 지정된 곳들은 어찌됐든 이게 종국적으로 재개발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빌라 안 사보신 분들이세요. 왜냐면 지금 똑같은 어떤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재개발이 지정된 곳의 빌라, 이쪽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곳에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랑 같은 동네니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지정이 안 된 곳에 있는 빌라랑 가격 차이가 나겠죠? 조금 납니까? 아니요. 투자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은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를 사는데 5억이 들어간다면은 그 옆에 지정 안 된 곳에 있는 빌라는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억 있는 분들은 이거 사면 되는 것인데 5억이 없는 분들은 이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지정된 곳에 있는 빌라는 확실성이 높다라는 그 대가에 대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직 지정 안 된 곳에 있는 빌라들은 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이게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발지로 확정된 곳에 빌라를 사야 된다, 뭐 확정된 곳에 확정이 안 된 곳이라면 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 그 빌라를 많이 투자해 온 제 입장으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저의 경우도 그랬고, 지금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 이제 빌라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이시고, 이미 주택이 많은 상태이시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5억 넘는 예산이 있는 분들조차도 개발지 지정된 곳에 한 채를 살 돈으로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먼 미래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정말 여러 채를 사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담이지, 재개발 구역 지정된 곳 아니면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재개발 투자나 빌라 투자 안 해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도 나옵니다. A와 B. A는 역세권에 아주 가깝고요. 초역세권. 그리고 평지예요. 너무 좋아. 일단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B는 역도 멀어요. 아주 멀고, 게다가 그 경사지의 구릉지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이 빌라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 빌라 중에 어떤 것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나 나는 이런 부동산을 원해. 이런 목적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목적이 다른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져라 이것보다는 본인의 목적에 합당한 빌라를 사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와 B는 뭐가 옳고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바와 그 부동산의 어떤 컨셉이 매칭이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빌라 고를 때 첫 번째 개념이 이거예요. 나는 입지가 좋은 곳에 그냥 세입자 잘 나가고 입지가 좋으니까 월세 전세 잘 나가고 그냥 별 걱정 없이 갖고 있다가 그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입지가 워낙에 좋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오를 거고 땅값도 오를 거고 아니 이 빌라가 안 오르겠냐고요. 당연히 오르죠. 여러분 오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무난한 컨셉으로 어떤 좀 특수한 어떤 그런 변수 없이도 그냥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거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은 A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좀 빌라를 이왕 산다면 무난한 것보다는 나는 그냥 조금 복잡하더라도 먼 훗날 재개발 같은 얘기나 좀 나올 만한 자리이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어도. 왜냐면 내가 소자본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신 그렇다면 나는 지하철 좀 멀더라도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구름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B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의 성향도 갈리고 개개인 분들의 성향도 갈리는데 매칭이 잘 되면 제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역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칭이 안 돼 이럴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컨셉과 내가 매수하는 부동산과의 색깔이 내가 빨간색이라면 좀 붉으스름한 거, 내가 파란색 컨셉이면 좀 푸르스름한 거 매칭이 되면 되는데 역행했을 때 내가 잘못 샀나? 그러니까 사자마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본인이 바라는 거랑 내가 매수한 부동산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과의 이 결이 같은지 이 부분을 꼭 따지고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세 차익을 크게 바라실 분들이라면은 A보다는 B가 맞겠고 그리고 나는 많이 벌더라도 복잡한 건 싫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싫어. 딱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A를 보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남권이 많을 거예요. 뭐 강남에도 이 운 좋게 뭐 물론 발품 많이 팔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렴한 그런 빌라들 왜 없겠습니까? 저희가 그 멤버십 가입 통해서 소액 매물 영상 올려드리는 것들 중에 이 강남권 저렴한 저평가 빌라가 곧 또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B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남은 좀 포기하시고 강북권 그리고 역세권 거리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낡은 동네에 가서 새 빌라를 살까요? 낡은 빌라를 살까요? 뭐 신축급 빌라와 구축 빌라 이렇게 이 구축 빌라를 또 요새 은어가 있죠. 그 썩은 빌라라고 썩빌이라고 부르는데 뭘 사야 될까요?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신축을 사겠다고 와서 상담받는 분도 계시고 나는 썩빌 사러 왔습니다라는 분도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에 지어진 이 오래된 빌라들은 최근에 지어지는 빌라랑 연식이 다른 거 외에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전에 지었던 빌라들은 대체로 예전에 지은 집들이 다 넓어요. 집이 커요. 일단 커요. 굉장히 요즘처럼 컴팩트하게 지어진 빌라들이 예전에 지어진 빌라들 중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매매가가 어떻겠습니까? 높죠. 면적이 건물도 넓고 전용 면적 넓고 대지 지분도 넓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일단 무게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낡았다 보니까 전세가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는 좀 높고 전세는 낮으면 만약에 전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매수한다면 이 매매와 전세의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갭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축은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축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축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분들조차도 구축을 안 사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구축 빌라 하나 살 돈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면 좀 신축급 빌라 몇 채를 사실 투자할 돈입니다. 투자 금액으로 따지자면 2배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어떤 투자 예산과도 일단 연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샀다가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도중에 대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재개발이든 뭐든 간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막바지가 아니고서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 최고예요. 그게 제일 환급성이 높아요. 다들 목돈을 이렇게 묻을 분들보다는 좀 가진 예산 중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분 이렇게 좀 가벼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인 거예요. 뭐 강남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급성 측면에서는 이 약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셋째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용산 한남 뉴타운 시세를 다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재미난 건 한남 뉴타운 어떤 구역에서 똑같은 그 구역인데요. 얼마나 다양한 물건들이 있겠습니까? 뭐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부터 해서 이 토지 면적이 큰 부동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지지분 면적 5평, 6평, 한 7평. 그러니까 3평보다 좀 커진 얘네들은 얼마 가냐? 한 3억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한 20평 넘어간다. 땅이 크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억 후반대도 있습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이고 토지 면적만 좀, 대지지분 면적만 다를 뿐인데 한 평 가격이 완전하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산 한남 뉴타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냐? 아니요. 경기도든 서울 어디든, 심지어 지방 뭐 부산의 재개발이든 대구의 재개발이든 지금 말씀드린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구축 빌라는 땅이 넓다고 말씀드렸고 신축급 빌라는 대지지분 면적이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신축급 해봤자 커봤자 6, 7평이고 서울에서 지어지는 웬만한 투룸 빌라들 어디에 짓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에 짓든 대지지분 면적 5평에서 한 5평 반 사이가 거의 평균적인 대지지분 면적이다 보니, 근데 구축 빌라는 어떻죠? 대부분 지분 면적이 8평이야 찾기 어렵고 10평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평 값이 아예 다른 물건을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사례인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예요. 어디냐면은 은평구에 있는 그 백년산 힐스테이트. 거기가 이제 다 재개발, 그 응암동 재개발로 지어진 그 자리들인데, 제가 거기 그 철거하기 전에 그 감정평가했던 자료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건 30년 된,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당시에 30년이니까 그 연립주택과, 그리고 그나마 재개발 지정되기 직전에 지어져서 그 동네에서 제일 그나마 깨끗한 빌라. 요거는 한 대지집은 한 6평. 요 30년 넘은 연립은 지분이 한 10평. 무려 4평 차이 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게 더 높았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그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아무리 이게 낡은 거고 이게 아무리 깨끗한 거였다 할지라도 대지지분이 4평 차이 나면은 무조건 이 구축 연립이 비쌌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근데 감정평가는 어땠어요? 거꾸로 나왔어. 제가 이제 하던 업무 자체가 그 감정평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개발하면 아파트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추가 분담금 있잖아요. 추가 분담금 공식이 뭐예요? 이거죠.
재개발에서 공식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빌라든 뭐 도로 지분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는 걸 하죠. 그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에요. 그럼 이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익,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이 추가 분담금이에요. 그만큼 돈을 내면은 이제 새 아파트 내가 받아가는 것인데,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다. 뭐? 거기에 어떤 건물이 몇 년씩 어떤 게 있는지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땅이 몇 평이에요만 따지는 분들. 재개발 감정평가는 오로지 토지 면적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빌라 투자지역 선정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빌라 투자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도 봐야 되겠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은 이 투자가 망하는 건가요? 라고 보통 재개발이 꼬이거나 잘 안 되는 곳들의 어떤 공통점을 설명드릴게요. 취득세 절세 방안은 이거예요. 85%를 감해줍니다.